이 영상을 이 사고 처리하시는 자동차분들이 보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자, 보험사에서 측정해주는 과실 정말 진짜 정당하고 정확한 과실일까요? 우리 보험사 정말 우리 편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주부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교통사고 시 대처 요령,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자, 사고가 안 나면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대처 요령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고 계셔야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혹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처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보험사가 어딘지는 항상 알고 계셔야 되고, 핸드폰에 보험사의 콜센터 전화번호 정도는 항상 저장해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냥 단순한 긁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도로상에서 차대차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사고 처리를 하는 요령인데,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보험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서 보험 처리를 하실 경우에는 보험사에 제일 먼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험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은 제가 뒤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험사를 제일 먼저 전화를 해 놓으신 다음, 그 다음에 사고 현장을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고 현장을 수습을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사진을 찍습니다. 심지어 사진도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을 그대로 보존을 하신다면 사진을 굳이 찍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나 이런 데들은 뒤에 다른 타 차량들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 후에 이제 차량을 이동 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진을 찍습니다. 현장 그대로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말씀을 안 해드리면 전부 다 차 부서진 걸 찍고 계시더라고요. 부서진 부위. 자, 부서진 부위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어요. 자, 사진은 어떻게 찍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사진 몇 장 띄워드릴게요. 사진은 어떻게 찍느냐? 접촉이 일어난 두 차가 전체적으로 배경화면처럼 보이게, 바닥 차선, 신호 혹은 교차로의 모양 이런 것들이 보이게 최소 앞뒤 한 장 정도는 찍어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사방팔방이라 해서 8방향에서 쭉 뺑돌아서 동영상을 찍으실 수 있으면 찍으시면 좋겠지만, 도로 중앙이라든지 이럴 때는 옆차선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사람이 사진을 찍겠다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앞뒤 한 장 정도는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앞뒤는 사고 현장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피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못해도 사진 앞뒤 한 장 정도씩은 꼭 두 차량이 어떤 형태로 붙어 있는지, 여기 차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현장 보존이 안 되고 막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를 이동 조치를 할 때는 내 맘대로 빼는 게 아니라 꼭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 후에, 제 차가 좀 막히는 것 같은데 보험사 부르셨으면은 사진 찍어 놓으셨으면 차 저쪽 가쪽에다 빼놓고 기다릴까요? 이런 식으로 합의 후에 빼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내 혼자 뺐다가 나중에 불이익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 운전자와 항상 합의 후에 이동 조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동 조치를 왜 알려드리냐면, 많이 막히는 곳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거기에 계속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정확하게 현장 보존을 기록을 해두신 다음에 다른 차들 통행을 위해서 가쪽 길로 빼서, 그리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쪽으로 빼서 보험사를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도심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빠르면 5분, 늦어도 15분에서 20분이면 분명히 옵니다. 그 이상 걸리지 않아요. 2~3시간씩 걸리고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도심에 있을 땐 금방 오겠지 하고, 자, 전화를 먼저 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험사를 불러놓으셨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책임보험까지도 들어야 되고, 자동차 보험을 다 의무적으로 들고 계시죠? 보험사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과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실 필요도 없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은 저를 비하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초보 운전자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팁 중에 하나인데, 사고가 나면 가만히 서 있는 차,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사고가 아닌 이상 조금 애매하다 싶으실 때는 무조건 내가 초보니까 내가 무조건 잘못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에게 무조건 죄송합니다, 무조건 가서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초보 운전자고 내가 실수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초보 운전자분들이 사고가 나면 무조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데 상대방 운전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똑같이 이거 좀 잘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다가 상대방이 와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보험사 직원이 출동을 해서 양방의 진술을 들을 때 착각을 하게 돼요. 상대방 운전자는 나도 잘못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와서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 잘못이 없나? 이렇게 하고 과실을 따지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내가 잘못했고 내가 과실이 크다고 판단을 될 때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애매한 상황에서는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시면 나중에 과실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실 때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괜찮으세요? 많이 안 다치셨어요? 정도의 예의만 갖춰주시면 되고요. 만약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내가 파이트 근성이 있어서 내가 먼저 싸움을 거는 게 아니면 되도록이면 사고 시에 상대방 운전자와 언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욕설만 해도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언성 높이지 마시고 양방 간의 보험 처리로 보험사들끼리 하게끔 놔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이전에 보험이 다 알아서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영상 끄신 분들은 이거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보험이 다 알아서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이나 혹은 다다음날 혹은 당일 빠르면 당일에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이번 사고는 몇 대 몇 과실 나올 것 같아요? 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보험사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원래는 보험사 직원이 고객님 이번 사고는 예를 들어 8대2 사고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쪽이 과실이 80이 나올 것 같고요. 상대방이 20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라고 해야 정상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문화가 그렇게 갖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대면 나올 거 8대2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해버리죠. 그럼 그 예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동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 영상을 이 사고 처리하시는 사정사분들이 보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비하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보험사에서 측정해주는 과실 정말 진짜 정당하고 정확한 과실일까요? 우리 보험사 정말 우리 편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고 나빠서가 아니라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꼼꼼하게 정말 우리 편에 서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 과실이 정당하거나 혹은 정확한 과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이 고객님 이번 사고 몇 대 몇 과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면 무조건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따져보셔야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잘 처리를 해주시는 사정사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못해요. 이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일 처리를 하는 게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꼼꼼하게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우리 과실이 왜 그렇게 나오죠? 하고 따져보셔야 되고 정확하게 그 보상과 직원이 우리 과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내가 그걸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동의를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좀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 사고 처리라든지 과실이라든지 주변의 지인들이나 누구나 수소문을 해서든지 과실을 좀 따져보고 요즘에는 그런 거 있죠. 유튜브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한 변호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방송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이미 잡고 있고 그분들이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여기 바로 저희 집 앞에서 저랑 타 차량이랑 사고가 났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무슨 보험이고 저쪽은 동 무슨 보험이면 보상 현장 출동 직원은 항상 여기서 사고 나면 3모의 직원은 여기서 나오고요. 같은 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험사끼리더라도 매번 같이 사고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자동차 운전자들이 사고 당사자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은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과실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대로 그냥 우리 보험사 내 편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험 처리, 물론 양방 간에 피해가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게 맞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한 가지 사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긁었어요.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대인이나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물건을 뭐 망가뜨리거나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의 동의하에 보험을 굳이 처리하지 않고 뭐 현금으로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니까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무조건 우겨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한 뒤에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어쩌면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보다 서로가 더 원활하게 원만하게 더 기분 좋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무조건 사고는 보험 처리로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봐드리면,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지 말고 항상 보험에 전화를 해서 보험사가 현장을 수습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사 전화번호, 내 보험사가 어딘지, 그리고 내 보험사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정도는 꼭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 현장 수습이라든지 사고 처리라든지 모든 건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하지만 꼭 꼼꼼하게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따져보시라는 거. 꼭 따져보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안 나가신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사고 났을 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정체가 심하다면 꼭 상대방과 동의 후에 차는 이동조치,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이동조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가 올 때까지 보험사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이 없는 그냥 가만히 세워진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게 크지 않다면, 보상 범위가 크거나 이 내용이 크지 않다면 굳이 보험이 아니라 직접 뭐 현금으로 처리를 하든지 상대방에게 동의나 양해를 구한 후에 처리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까 이런 요령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고 처리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는데, 사고라는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좀 TMI가 될 수도 있는데 분명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끄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운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긴장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고 날까 봐요. 그쵸? 자, 그럼 이 사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사고가 왜 무서워요? 사고가 왜 무섭습니까? 첫 번째, 내 차가 망가질까 봐. 두 번째, 남의 차가 망가질까 봐. 내 차 또는 나에게 혹은 남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힐까 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남을 다치게 할까 봐. 그리고 내가 다칠까 봐. 혹은 내 가족이 다칠까 봐. 나 또는 남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힐까 봐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나 또는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는 보험사가 다 해결해 줍니다. 물론 뭐 적당한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할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보험료가 비싸지고 뭐 이 정도의 피해는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뭐 보험료가 올라가고 피해를 입혀서 생돈이 막 수천만 원이 깨지고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막으로 보험 대물 요령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즘은 외제차, 수입차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험 처리를 다 하면 되기 때문에 대물이라고 하죠.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인 신체적인 피해, 나 또는 남을 크게 다치게 할까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전하셔가지고는 누가 죽고 뭐 이렇게 크게 뭐 사고 안 나요. 끼키야 두둥, 차선 변경하다 옆에 둥, 어깨 뻐근하고 목 뻐근하고 뭐 이 정도 사고지. 그런 사고 나려면 셋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뭐죠? 음주운전, 졸음운전, 난폭운전.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졸음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 안 할 건데, 그걸 하는 차한테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운전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차를 대비해서 방어운전하는 요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조수석에, 지금은 초보운전이지만 이전에 조수석에 누군가 운전하는 차의 옆자리에 앉아서 다니셨을 거예요. 그럴 때 운전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 꼭 이런 얘기하는 거 꼭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저 앞차 조나 보다. 저 앞차 술 먹었나 보다. 들어보셨죠? 보여요. 그렇게 이상한 차들은 보입니다. 난폭운전하는 차도 당연히 보이고요. 조는 것 같은 차 혹은 음주운전처럼 보이는 차, 당연히 뭐 신고까지 해주시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굳이 그런 차가 보인다면 옆에 붙어서 간다거나 난폭운전하는 차 경쟁심 붙어서 같이 달린다거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대형 사고는 크게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보 운전자분들 모든 분들이 겁내는 운전이 두려운 근본적인 원인 사고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근차근만 하시면 사고 안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고 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경험이고 그렇게 큰 걱정하는 그런 사고들 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이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중앙선 넘어서 차가 하늘에서 날아와서 떨어집니다. 근데 보셨죠 그런 거? 나는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고 졸음운전도 하지 않았고 난폭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방어운전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정말 피할 수 없는 고속도로 가드레일 너머에서 하늘로 차가 떨어지, 운명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팔자가 그런 겁니다. 영상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정말 극히 드문 사고입니다.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사고들이기 때문에 상업화하기 위해서 모아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 가서도 볼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인 중에 차가 뭐 떼굴떼굴 굴렀네, 낭떠러지고 떨어졌네, 이거 주변에 겪으신 분들 있다 하더라도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방어운전 하시고요. 음주운전, 졸음운전, 난폭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대처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초보 운전자분들 너무 긴장하거나 사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과도한 두려움과 긴장이 불러오는 과도한 주의가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편안하게 차근차근 하시면서 다른 차들한테 피해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과하게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릴렉스하고 긴장 풀고 운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의 영상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